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 편하게 썼던 각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각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고등학교 수학에서 엄밀하게 다룰 거고,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초선과 동경이란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시초선과 동경은 뭐냐? 우리가 흔히 각도를 표현할 때 이런 도형을 그리곤 하는데, 이런 도형을 그렸을 때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요 점을 O라고 하고, 요 직선, 요 아래 반직선을 OX라고 하고, 요 위에 반직선 여기를 P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가 각도를 여기다, 여기 각도다, 여기가 각도고, 우리는 표시를 이렇게 했죠. XOP라고. 근데 우리가 얘를 조금 엄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 각도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두 반직선이 있을 때 우리 편의상 아래에 있는 놈을, 대부분 아래에 있는 놈을 고정되게, 여기를 고정된 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반직선을 이렇게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고정된 아래에 있는 반직선, 요 OX가 시초선이 되고요, 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거지. 기준이 되는 거고, 이 반직선 OP는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각도를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 각의 크기는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반직선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으로 정의합니다. 괜찮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초선이 OP로 바뀌고 동경이 OX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각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됐죠? 이렇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각도가 요놈이 될 수도 있고 뭐 요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각의 부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 기준을 근거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 우리는 그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시계 방향의 각도를 마이너스라고 정의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면 일반각에 대한 개념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각이 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초선 OX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자, 각 45도를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점 O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런 식의 반직선, 정확히 말하면 동경이죠. 동경 OP를 그릴 수 있고, 여기를 45도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경 OP의 위치를 내가 하나로 정해봅시다. 반대로 각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정된 시초선에서 동경 OP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황인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각도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쌤, 각도기로 재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이 동경 OP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회전한 것인지, 아니면 한 바퀴 이상 회전한 것인지, 두 바퀴 이상 회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각도의 크기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런 때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부턴 각도를 표시할 때 일반각 표현을 해서 이 각도 XOP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의미를 살펴볼게. 360도는 한 바퀴죠. 곱하기 n이래.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건 얼만큼 회전이 있는지겠죠. 쌤, 근데 그럼 n은 자연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면 음수도 되잖아요. 우리 아까 위에서 각의 부호를 따졌지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마이너스다. 즉 이제부터 각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했는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했는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은 자연수뿐만 아니라 음의 값을 가진 정수, 음의 정수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n은 정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몇 바퀴 회전한 다음에 남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도를 알파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따라서 일반각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한 바퀴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바퀴 미만의 각도인 0도부터 360도 미만의 각도를 보통 알파도로 표시합니다. 이건 보통이에요, 보통. 괜찮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720도란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지.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360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0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일반 각을. 이해되지? 그럼 음의 각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30도. 쌤, 음의 각도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60도 곱하기 0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x지. 우리가 보통 알파는 0도 이상의 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더하기 33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랬을 때 우리가 요 표현들을 좌표 평면에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히 평면 좌표죠. 평면 좌표에서 표현을 할 때 4분면이란 개념이 있죠. 이 4분면의 이름을 빌려와서 4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아봅시다. 4분면의 각은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x, y 직두 좌표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를 원점이라고 한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우리는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해서 요 회전한 양의 크기를 1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다? 그럼 2사분면의 각, 동경이 여기 있으면 3사분면, 동경이 여기 있으면 4사분면이겠죠. 당연히 좌표축 위에 있는 동경은 몇 사분면 각이냐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수치화해주면 1사분면의 각은 당연히 동경이 1사분면에 존재할 때 수치상으론 어떤 임의의 세타도를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부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즉 0도부터 90도 사이죠.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도를 1사분면 각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까지 붙여줍니다. 괜찮지? 그러면 2사분면 각은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겠어? 90도부터 180도 붙죠. 그지?
3, 4분면은 360도 곱하기 180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그지? 마지막 4, 4분면의 각은 270도부터 이제 360도는 보통 일반 각으로 표현할 때 여기 표현하지 않으니까 0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됐죠? 이게 4분면 각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많이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알려줄게요. 자, XY 직교 좌표계에서 만약에 동경이 두 개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아무 말도 없으니까 C초선은 원점으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여기를 C초선이라고 하고, 두 동경이 이런 식으로 포개어져 있을 때, 두 동경이 이런 식으로 포개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계식을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의 동경을, 검은색 동경을 알파도 라고 잡고요, 빨간색 동경은 뭐 사실 한 바퀴 회전인지 두 바퀴 회전인지는 모르지만 이해를 위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베타 도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베타 도에서 알파 도를 빼면 360도 곱하기 n 만큼의 일반각이 나온다. 단순하죠. 둘은 한 바퀴 이상의 차이겠지, 두 바퀴 차일지 세 바퀴 차일지는 모르니까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어서 이런 상황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선으로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좀 위로 올릴게. 위치 관계를 방향이 반대다, 방향이 반대다, 혹은 뭐 조금 더 공부를 한 친구라면 원점 대칭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 방향이 반대다, 원점 대칭이다 다 맞는 말이고, 그랬을 때 관계식을 잡아보면 우리가 검은색 동경의 크기를 알파도, 빨간색 동경을 이런 식으로 베타 라고 표현을 한다면, 관계식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당연히 평각이 나오겠죠. 평각이 이 각도가 나올 텐데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우리가 계속 낯설게 느껴지는 요 놈은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언제나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리고 다음 요런 상황도 있다고 쳐봅시다. 동경이 이렇게 있고 빨간색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 즉 무슨 상황이지? 딱 봐도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상황이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상황이고, 요거를 이쪽 동경을 알파라고 잡고, 한 바퀴 이상 회전한 거를 베타라고, 한 바퀴 좀 안 되는 요 각도를 베타도라고 잡으면 우리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각도의 크기가 알파도면요 여기 이쪽 각도의 크기
크기도 알파 도라고 할 수 있어? 쌤 왜 크기라고 하세요? 각이라고 하면 되는데. 각은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각이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도가 돼요. 왜? 시초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수라고 했지. 하지만 크기는 알파도겠죠. 따라서 어떤 관계식이 잡히느냐, 베타도에 더하기 알파도, 둘을 더하면 한 바퀴 360. 근데 사실 몇 바퀴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되니까.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칠 때 딱 봐도 y축 대칭이죠. 검은색 동경의 크기를 알파도, 빨간색 동경의 크기를 베타도라고 잡으면 관계식을 추론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동경의 크기를 알파라고 잡았으니 y축 대칭이라며, 그러니까 우리도 이 동경의 크기를 알파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랬을 때 관계식을 잡으면 당연히 위치 관계는 y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y축 대칭. 그랬을 때 관계식은 베타도 더하기 알파도가 이제 평각인데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동경이 만약에 일치한다 라고 하면 두 동경의 차가 360도 곱하기 n,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하면 두 동경의 차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두 동경의 합이 360도 곱하기 n. 자,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그럼 두 동경의 합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문제에서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두 각이 있다고 쳐볼게. 두 각, 세타랑 7세타가 있는데 요거를 나타내는, 두 각을 나타내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 두 각 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만약에 첫 번째로 일치한다라는 상황이라면, 세타랑 7세타가 일치하니까 관계식 두 동경의 차는 360도 곱하기 n이다 해서 두 동경의 차 7세타 빼기 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다 해서 세타는 60도 곱하기 n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세타에 대한 조건을 준다. 단 세타는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도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추가한다면, 우리는 세타가 n은 정수니까 60도랑 아니면 120도 답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치라면은. 그럼 생각해봐. 방향이 반대다. 이러면 어떻게 관계식을 세우면 될까? 우리가 이걸 이해했으면 방향이 반대니까 두 동경을 뺐을 때 요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냥 따라서 7세타에서 빼기 세타, 요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식을 정리하면 세타는 6세타죠. 6세타니까 6으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다. 따라서 세타가 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n은 1일 때
세타는 90도가 가능하고요. n은 2일 때 150도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 나도 빼먹었네요. n은 0일 때도 포함이죠. 왜냐면 n은 정수니까 n은 0이라고 생각하면 30도도 가능하네. 따라서 30도, 90도, 150도 이렇게 3개의 각도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다 이 얘기죠. 괜찮지? 나머지 y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는 스스로 해보길 바라며 넘어갈게요.